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 아이고 이 할자 그냥 집 나간 서방은 올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이 전 하나 구워 먹고 있으니 아유 여보 아유 서방님 아유 비도 오고 여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다시 올 걸 왜 뛰어쳐나가지고 이 새끼야 버리고 가니까 좋아 결국에 돌아올 거면서 아니 근데 이건 저도 아니요. 아니 그렇게 뭐 야 이 양반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둥이를 밖으로 다 꺼내놓고 다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저 앞에선 썼는데 전어 냄새가 나서 그만. 큰일 나 마스크 안 쓰면 가태료 10만 원씩 내야 돼이 돈도 개뿔도 없는 게 그냥 벌금 쳐내려고 다니고 있어 일로 와봐봐 또 열은 정상이네 또 정상적으로 살아가지고 그런지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와도 가까운 가족이라도 조심할 건 조심합시다. 방역도 철저하고 체온도 아주 정상적인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당신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개뿔도 없는 게 그냥 마스크 안 쓰면 가태료 10만 원을 꼭 써요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 또 새로운 장소에서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랑 잘 맞는 그런 장소예요. 한옥의 멋이 좀 잘 있는. 네. 자, 그리고 우리 무물보 출연자 근황 뉴스 이 시간입니다. 뉴스 화제예요. 주식 투자하는 초등학생. 자전거 사고 싶다고 했다 네, 네, 네. 그 친구가 드디어 자전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주식을 판 건 아니고 안 팔았대요? 저희 출연료로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대요. 네. 우리 착하네요 아이한테도 자전거 살 출연료도 사주고요 어찌됐든 네. 뭐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 안 썼네요 네. 어쨌든 예.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30년 전에 이혼한 남편과 다시 재혼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그 누님이 상담 다음 날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읽어드릴게요. 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아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친구처럼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다. 보살님 두 분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애아빠가 아프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내 마음속 밑에 애아빠를 기다렸나 봅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계속 평생 돌아올 거라는 기다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어보살 아니었으면 아직도 저 혼자 고민하고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 좋아했나 봐요 아저씨 네. 인기가 있어서. 많았잖아요 역시 얼빠세요 얼빠예요. 얼빠고. 뭐 어찌 됐든 본인이 그렇게 행복하시다면 뭐 네.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여튼 뭐 두 분 행복하게 사셔야죠 부디 네.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아주 고대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교육부 PPL이 들어왔습니다. 아 교육부요? 네. 언제 오시나 하긴 했어요 네. 저희 그 사진을 뭐 도용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 교육부 블로그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고등학교 무상교육 Q&A. 아니 이분들 돈을 냈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좀 마음이 그러셨나 보네요 네, 드디어 그때는 뭐 초창기에는 다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다고 예. 그래 들었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그죠? 뭐라고 네.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손수건 이제 교육부면은 뭐 장관님이 오시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교육부
PPL입니다. 교육부 직원이야? 교육부 직원이야? 학생이고 여기가 교사입니다. 아 교사님. 교사님이 요새 교육부에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아 교육청에서. 미안한데 선생님이든 뭐든 저희가 룰은 룰이니까 이름 김지혁입니다. 몇 살? 37살입니다. 37. 몸짱이네 김지혁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죠? 전기전자 전기전자. 발명 쪽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름 저는 박준하요. 준아. 네. 무슨 학교 다니? 저 3105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3109? 수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언덕 위에. 내가 거기 밑에 샀어요 연무동에. 영무동이요? 연무동이에요 내가. 내 3인상고 얼마만 지나갔는지 알아?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자 뭐가 너 고민이야? 뭐가 고민이야 근데? 저는 이제 취업을 이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진학을 먼저 원하셔가지고 대학 진학?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제가 원래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오게 된 게 이제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제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빠르네.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입시철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지금 학교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홍보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원래는 약간 저희 아빠랑 처음엔 생각이 같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막상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학교를 같이 가서 애매하게 할 바에는 여기로 가서 취업을 빨리 하자 싶어서 기술을 또 배우고 네,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믿어달라고 했는데 또 아버지는 또 사회생활을 한 20-30년 하셨으니까 대졸자랑 고졸자가 받는 대우를 그것부터 생각하시는 아니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봤어 선생님하고?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네, 아버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갖고 제 얘기를 많이 해줬었죠. 저도 이제 특성화고 출신이기도 하고 저도 취업을 나가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한 실습장에 모아놓고 뭐 어느 회사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옛날에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손 들고 맞아. 나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필름 공장 정비를 맡게 됐었는데 맨날 화상 입고 욕 먹고 월급은 뭐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걸 갖고서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심하게 하게 돼서 3개월 정도 제가 버티다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근데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취업을 나갔어요. 저랑 같이 아까 우리 그 지혁이 얘기한 것처럼 손들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간 데가 수원 화성의 비누리 공장 갔습니다. 농협용 비누리 까는 거 있잖아요. 정전기가 얼마나 일어나냐면요. 대면을 쓰러져요 그냥. 그걸 신고식으로 당해가지고 3명이랑 싸웠거든요 제가. 내가 쓰러졌는데 말이 안 나오는데 걔네가 보이는 거야. 다 죽여워. 진짜 죽여워. 근데 중요한 건 너는 대학 가놓고 그쵸. 얘는 대학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 저 같은 이제 학생이 안 나오게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그려주고 싶어서 네,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도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도별로 취업 지원 센터가 한 17개가 있고 그 상위에서 이제 이번에는 중앙시험 취업센터라는 게 새로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이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대졸 취업보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이 더 쉽나? 제도 자체에서 봤을 때는 뭐 특성화고 전형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요. 유리한 부분이 있네. 근데 너 지금 전공이 뭐야? 저 지금 전자 뭐야? 그냥 전자 그냥 전자야? 전자는 뭐야? 전자공학. 전자공학. 네, 전자공학. 그럼 보통 이런 학생들은 어디로 취업을 가요? 하게 돼? 보통 이제 좋은 데로 가면 대기업 쪽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좋네.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 부모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학 나와야 된다. 대학 나와야 된다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 우리 어릴 때는 다 대학을 갔어요. 대학 졸업장이랑 별 관계도 없는 사람들도 옛날엔 야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해가지고 다 대학을 갔어요. 무슨 과더라? 연대 무슨 과죠? 나요? 저는 사회체육 관련이 있어요. 뭐 법대에 있고 막 그러던데. 옛날에는 본인이 농구를 잘하면 선택이 되고 못하면 가는 대로 가고 막 그랬는데 잘하셨나고. 여기 선택해서 간 거지. 잘하셨나? 잘하셨나고. 여기 선택해서 간 거지. 잘하셨나 봐요라고 물어본 거야? 굉장히 당황스럽다. 굉장히 당황스럽다. 너 37은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데 견자단 농구는 잘 안 봤구나. 농구 제가 스포츠를 어릴 때 안 아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잘하셨나 봐요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 아니 괜찮아. 그럴 괜찮아. 수도 있어요. 다 한다고 그래. 생각하지 마라. 에이, 다 이해하는데 잘하셨나 봐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라긴 했어. 근데 오케이.
근데 앞으로 우리 준하가 성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특별한 기술에 맞아요, 전문화된 사람을 더 대우하고, 그때 누가 뭐 학벌을 가지고 뭐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거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취업해서 뭐 다니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모자른 게 느껴진다. 그럼 그때 야간 대학을 다니던 뭐 사이버 대학을 다니던 내가 하겠다. 나중에도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게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장점이 너무 많네. 근데 학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래서 항의가 많이 와요. 홍보를 나갔다가 우리 애는 인문계 보낼 건데 왜 자꾸 전화해서 애를 흔들어 놓냐. 저는 이게 진짜 제 생각입니다. 제 아들 2명이 있는데 대학 안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일해서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나는 솔직히 지금 요 세대에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그랬으면 나는 그냥 바로 프로 갔어. 나는 그러면 나 돈을 갑자기 왜 이렇게 후회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벌었으면 됐지. 근데 조금 더 4년 나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개그맨 됐어야 돼.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돈 많이 벌었다고. 나도 아버지한테 믿음을 줘. 강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딱 판단해서, 그 대신 중요한 건 부모님한테 실망시켜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전문가를 육성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육성하고 예, 전문가를 맞습니다. 또 더 대우하는 그런 사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대학까지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사회생활에 바로 가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잖아. 이 친구들 응원해주고 싶고, 이 사회는 전문 직업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뽑아봐. 있을지 없을지. 누구, 너 여자친구 있어? 예, 네, 있습니다. 저 있어요. 뽑아봐요. 대학 나와서 여자친구 없이 이러고 있는데 바로 취업한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있고. 너 인생을 얘기해줄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표로 준하가 하는 거야. 자, 잘 뽑아. 자, 준하의 미래 어떻게 선택해서 지금 가는 게 맞는지 부모님도 잘 보세요. 짠. 이야, 얘는 플렉스 사물사 하네. 이거 봐봐, 나오잖아. 네 인생이야. 이거 봐봐, 너 잘 되려나 보다. 진짜 멋지게 살 거야. 준하, 알았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들어가. 아이, 파이팅하고 들어가, 파이팅. 아버지한테 잘 얘기하고. 네, 감사합니다. 잘 가.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네.